모의고사 물리학원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1등 컷이 굉장히 좀 낮은 편인데 되게 난이도 있는 문항들이 출제됐고, 한 가지 좀 특이한 점이 있다면 용수철 문제가 없다라는 거. 그래서 좀 그거 말고는 이제 뭐 현행 트렌드대로 출제가 된 것 같습니다. 해서 1번부터 한번 풀이해 보겠습니다. 자, 물질의 파동성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 운동량 보존은 그쵸, 파동성이 아니죠. 광전 효과는 입자성이죠. 자, 전체 물질파 파동성이죠. 답은 3번이고요. 자, 그 다음에 전자기파 A를 비추었더니 형광무늬가 나타났다 해서, 자, 자외선을 형광 물질에 비춰줬을 때 가시광선 형태로 나오는 이 형광작용을 하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3번 간섭현상. 자, 이거 소음 줄이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반대 위상으로 중첩되면서 상쇄 간섭이 일어나죠. 그래서 기억 틀렸고, 합성파의 진폭이 작아지죠. 진동수는 변하지 않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전기 전도도에 대한 문제가 나왔는데, 당연히 지금 Y가 크니까 하나 도체고 하나 반도체면 X가 반도체, Y가 도체죠. 자, 그 다음에 원자가 띠에 전자가 채워져 있고, 그러면 도체 형태는 1번이면 2번인데, 자, 지금 요쪽이 차 있어야죠. 답은 1번 되겠습니다. 자, 자성체에 대한 실험이 나왔고요. 그래서 보면은 강 아니면 반인데, 지금 자석으로 끌려오는 건 강자성체가 되겠죠. 그러면 반자성체가 되겠네요. 자, 반자성체, 지금 나의 상황에서 지구 자기장 반대 방향으로 자기가 되어 있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자석을 가까이 하면 청력을 주고받으면서 밀려나겠죠. 자, 강자성체는 전자석을 만드는 데 이용할 수 있죠. 답은 4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보시면 바로 일단은 지금 90이고요. 그러면 0이고 0이니까 지금 38이면 합이 보존돼야 되고, 따라서 X의 원자 번호는 54가 되겠죠. 따라서 양성자 수는 54입니다. 바로 1번이 답입니다. 뭐 이제 Y 한번 구해보면 Y는 3중 수소가 나오죠. 따라서 질량수는 같지 않죠. 핵융합이고요. 그 다음에 요놈의 중성자수는 233 빼기 92를 하시면 141이 나오겠네요. 에너지 방출은 가에서도 많으니까 질량 결소는 가에서도 크겠죠. 답은 1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문제는 속도 시간이 아니라 속력 시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 0초일 때와 t조일 때 위치가 같다는 얘기니까 이만큼 갔다가 요만큼 되돌아오죠. 면적이 같아야 되고 면적이 6이 나오고, 그러면 이 면적이 6이 나오기 위해선 t제로가 5가 나와야죠. 4 곱하기 3 곱하기 2분의 1, 그쵸? 오케이. 자, 그러면 평균 힘 구하라고 돼 있고, 평균 힘은 델타 t분의 델타 p. 그러면 걸린 시간 5초분의 일단 질량이 5km에 속도 변화량은 6에서 마이너스 4니까 얼마? 10 되면서 이렇게 나왔죠. 자, 8번으로 가볼게요. 항상 이제 파동 그래프가 나오면 X축의 변수를 확인 먼저 하시고요. 그러면 주기가 2초 나올 거고, 여기에서 처음에 람다는 4, 람다가 2가 나오죠. 고로 지금 매질 2로 들어왔을 때 속력은 주기분에 파장하시면 1이 나오고 2m 더 가야 되니까 2초 뒤. 3, 4, 5 중 하나인데, 자, 지금 매질 2에 들어와서 여전히 주기는 2초여야 되죠. 주기 1초네요. 탈락. 그 다음에 요놈이 먼저 들어올 거니까 4번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9번 보시면, 자, 높은 곳으로 올라갔죠. 에너지 흡수해야 되죠. 빛을 흡수하죠. 자, 에너지랑 진동수는 단순합을 할 수 있고, 따라서 A의 진동수와 B의 진동수의 합은 C의 진동수가 되죠. 플러스 됩니다. 전결 크기는 가까울수록 크죠. 3일 때도 가깝죠. 답은 1번입니다. 자, 10번 한번 가볼 건데, 자, 역학에서
이렇게 실험 나오는 게 되게 드문데 어쨌든 뭐 냈네요. 그러면 지금 가에서 저울의 측정값이 2N이라는 얘기는 상자의 무게가 2N이다. 그러면 나에서 보시면 물론 드론 이렇게 놓여져 있고 결국 질량 무게 합은 8N 나올 거다. 그럼 결과적으로 드론의 무게가 6N이다. 다에서 떠 있다는 얘기는 드론이 공기한테 6N의 힘을 가하고 공기가 드론에게 6N의 힘을 가해서 떠 있는 거죠. 그럼 다시 공기 입장에서는 상자가 6N 밀 거고 공기가 상자를 6N 밀겠죠. 해서 니은 기억 나에서 저울이 상자를 떠진 힘의 크기는 8N이 맞죠. 이게 저울의 측정 방식이죠. 그 다음 니은 공기가 드론에 작용하는 힘의 방자명은 드론이 공기에 작용하는 힘이죠. 조목조 안 바뀌었죠. 니은 틀렸습니다. 디귿 상자 내 공기가 상자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지금 여기서는 그쵸 공기가 따로 작용을 안 하겠죠. 뭐 사실 좀 깊게 파고들면 좀 더 들어갈 수 있긴 하지만 어쨌든 자 그러면 지금 다에서가 6N만큼 더 크죠. 여기 다 표현해 놨으니까 답은 3번입니다. 자 11번 보시면 일단은 요게 등원 단열인데 어쨌든 이 연력학 문제에서 그래프가 나왔을 때 우리 열의 출입 표현해 주시면 자 등압 팽창 흡수고요. 등적 냉각 방출이고요. 등원 압축 방출입니다. 흡수죠. 그 다음 방출이고요. 단열은 없죠. 결과적으로 흡수하는 양은 똑같겠죠. 자 그런데 한 일은 나에서가 더 크대요. 고로 당연히 열 효율은 나에서 더 크겠죠. 그 다음에 자 기억인데 역으로 한번 볼게요. 등온 팽창이 있고 그 다음에 똑같은 온도에서 단열 팽창에 같은 부피로 가면 더 밑으로 파고들죠. 따라서 온도가 이때랑 이때가 같고 이때는 작아지게 되죠. 그럼 결과적으로 온도가 어디에서가 C에서 더 크겠죠. 그지? 기억 맞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방출한 열은 결국 흡수한 열이 똑같고요. 하지만 한 일은 여기서 더 많으니 방출한 건 가에서 더 많겠죠. 따라서 답은 5번 되겠습니다. 자 12번인데 일단은 쭉 나와있고 T0일 때 세기는 I0랍니다. 그럼 T0일 때를 보면 이용력의 자기장이 증가하고 있죠. 그 말은 이 내부에서 봤을 때 들어가는 게 증가하고 있고요. 그러면 들어가는 걸 상쇄시키기 위해서 전류는 이 방향으로 흘러야겠죠. 그러면 이 방향은 시계 반대 방향이 될 거고 전류가 흐르기 위해선 PN 나와야 되고 D가 맞습니다. 자 그런데 3T0가 되면 오케이 2에서 변하는 건 유지입니다만 1에서가 감소하고 있는데 나오는 게 감소죠. 그러면 이만큼을 조금 더 유도 전류가 더 이제 만들기 위해서 흐르는 전류가 커져야겠죠. 답은 1번입니다. 답은 2번입니다. 자 13번 볼 건데 뭐 앞서 문제에서 예를 들어 아까 몇 번이지? 그쵸 6번에서 이 유형에서 1번이었으면 뭐 역으로 보는 것도 좋겠지만 어쨌든 뭐 풀이니까 다 보도록 할게요. 자 빛의 성능은 어디에서 봐도 C죠. 그 다음에 이제 A가 볼 때 T0 걸렸다는 얘기는 지금 A가 볼 때 P에서 나온 빛의 광경로는 이렇게 갖고 간 거리가 CT0가 나오고 이 거리는 A 입장에서 정지해 있으니까 이 거리는 고유 길이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A가 볼 때 일단은 R과 S는 수축돼 보입니다. 수축되는 S'이라 할게요 그냥. 여기에서 빛이 나오는데 또 검출기가 와버리죠. 요 길이가 CT0로 보인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A 관성기에서 R과 S 사이 거리는 CT0보단 크겠죠. 요 거리니까. 자 B의 관성기에서 P와 Q 사이 거리는 수축돼 보이죠. 작습니다. B의 관성기에서 A는 상될 수도 있으니 본인의 시간보다 느리게 가겠죠. B의 관성기에서 RSS까지가 걸리는 시간은 자 어차피 이렇게 고유 길이로 보일 거고요. 그러면 이렇게 광경로 그려지고 당연히 T0보다 크겠죠. 답은 5번입니다. 자 14번 문제가 참 생각을 좀 해볼 수 있는 문항이라고 여겨지는데
보시면 단색감 P가 매질 XYZ에서 진행을 하고 P는 Y와 Z에 경계면서 전반사를 하죠. 그럼 당연히 우리가 적어도 이 사실로부터 전반사는 밀합 매질에서 소합 매질로 갈 때 진행이 되니까 굴절률은 Y가 Z보다 크겠죠. 이제 그 다음 나의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되죠. 그럼 오케이. 근데 여기에서 만약 이걸 역으로 한번 보내볼게요. 역으로 보내면 다시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그럼 여기에서 봅시다. 지금 세타 1으로 보내줄 때 요 각이고요. 그 다음에 다시 세타 0로 보내줄 때 이 각이죠. 그렇다는 얘기는 꺾이는 정도가 Z쪽이 더 크고 굴절률 차이는 YZ가 더 클 겁니다. 그러면 굴절률을 이렇게 우리는 정리할 수 있겠죠. 따라서 니은 맞고요. 그 다음 여기에서 전반사를 한다는 얘기는 임계각이 입사각보다 작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세타보다 작을 겁니다. 자, 관건은 디귿인데 이거를 좀 잘 보시면 자, 세타원보다 큰 각으로 입사를 시킵니다. 해서 이거를 다시 한번 좀 확대해서 볼게요.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최대한 많이 증가시키면 이렇게 되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한번 보자. 여기에서 스넬 법칙을 굴절 법칙 한번 써볼 건데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 여기서의 굴절을 생각한다면 NZ 그 다음에 사인 최대로 보내면 90도가 되겠죠? 이꼴 그 다음에 뭐 각이 있을 거고요. 일단 바로 이제 x로 넘어와 주시면 nx의 사인 세타가 될 건데 지금 사인 90도는 1이고요. 그러면 사인 세타가 nx분의 nz가 되죠. 그러면 자 nx분의 nz는 어떻습니까? 지금 nx분의 nz는 1보다 작죠. 즉 얘를 90도로 쏴도 여기서는 어느 특정 각으로 굴절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반사를 할 수가 없는 게 되어버려요. 해서 14번 문제 상당히 좀 좋은 문제인 것 같고 자 15번으로 보시면 자 4kg 1kg죠. 여기 V 잡을게요. 근데 충돌 후에 4m 갖고 8m 갔으니까 V', 2V' 잡으시면 운동량 보존 법칙에 따라 4V는 4V' 더하기 2V' 고로 V'은 3분의 2 V가 나와주죠. 그러면 자 순수하게 A만 볼게요. 자 A는 지금 총 걸린 시간이 가에서 일단 속력분의 거리고요. 그 다음에 나에서 속력분의 거리가 되어주면 이게 20이 나오는 거죠. 따라서 날리고요. 그러면 정리하시면 2V분의 5가 나오고 V가 2분의 1이 나오죠. 그로 4m를 얼마 2분의 1 속력이면 8초 걸리겠죠. 자 이제 4페이지인데 이번 3월 모의고사는 특이하게 4페이지에 5문제가 있었습니다. 해서 자 일단은 가에서 A가 등속도 운동을 한다라는 거. 그 말은 지금 중력이 MBG고 여기서도 중력과 수직항력 합이 MBG가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때 전체 할점 0이 나온다는 얘기니까 무슨 얘기야? 결과적으로 질량은 A가 B보다 클 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럼 나에 들어와서 지금 MBG고요. 여기 MBG가 되죠. 그러면 다에 들어와선 MAG고 B에 의한 건 지금 질량이 MA, MB죠. 원래 A였다면 MBG였을 텐데 MA분의 MB배만큼 곱해지게 되죠. 근데 중요한 건 나와 다에서 우리가 전체 가속도를 구할 땐 전체 질량에다가 전체 R자 힘을 구하죠. 근데 어떻습니까? 전체 질량은 나와 다에서 같죠. 해서 결국 가속도의 비가 8대 7이라는 얘기는 전체 R자의 비가 8대 7이라는 얘기다. 그러면 2MB 대 자 요거 더해 보시면 MA 더하기 MA분의 MB 제곱이 8대
17이 나와주고요. 따라서 정리하고 다시 mb 대 요거 ma분의 ma제곱 더하기 mb제곱이 4대 17이 나와주고, 넘겨서 정리해주면 자 4ma 제곱 마이너스 17ma mb 플러스 m4 mb의 제곱이 제로다. 그럼 결과적으로 4, 1, 1, 4 마이너스 마이너스 나오죠. 그러면 자 질량 누가 크다? a가 더 크다고 했죠. 그러면 자 4ma가 mb가 아니라 여기 밑에 거 ma가 4mb가 나와주죠. 따라 답은 4대1 나옵니다. 오케이, 이제 17번으로 갈 건데 17번 보시면 자 0초일 때 P를 서로 반대 방향 같은 속력, 그럼 당연히 뭐 V 놓겠죠. 그 다음에 가속도 방향이 반대입니다. 그러면 지금 당연히 B는 가속도 방향이 오른쪽이니까 A는 왼쪽이 돼야 되고, 가속도가 1대 7이면 여기에다가 V-V' 놓고요. 그 다음 B에는 7V'인데 처음 속도가 반대니까 이렇게 넣을 수 있겠죠.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는 같은 시간 동안 결국 뭐가 같죠? 변위가 같다는 얘기는 평균 속도가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A의 평균 속도는 V-2분의 V'이고 B의 평균 속도는 2분의 7V' V가 나오죠. 고로 4V'은 2V, V'은 2분의 1V가 나와줍니다. 해서 지금 이렇게 보시면 되고, 결과적으로 얼마지? 2분의 1V고요. 얘는 2분의 5V가 되죠.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자, 총 걸린 시간을 T라고 하면 L 값을 구할 수 있죠. L 값은 A의 평균 속도가 V, 2분의 V니까 4분의 3V고 T가 나옵니다. 그 다음 속도가 같을 때에 대한 시간을 T0로 줬는데, 이건 생각보다 정말 쉬운 거는 결국 두 놈의 뭐가 변위가 같다란 얘기고 평균 속도가 같다란 얘긴데, 결국 평균 속도와 같은 속도를 가지는 시점은 중간 시점이죠. 그럼 당연히 이 T0는 뭐가 된다? 2분의 T가 되겠네요. 그럼 결과적으로 A는 V에서 출발해서 2분의 1V가 되는데 중간 시점에는 4분의 3V가 될 거고요. 고로 자 이까지의 평균 속도는 둘이 더하고 나누기 하면 8분의 7V 나와주고 걸리는 시간 2분의 1T 나오죠. 그리고 16분의 7VT고 이 값은 여기에다가 곱하기 12분의 7을 한 것과 같고 답은 4번 나옵니다. 해서 17번 문제가 조금 더만 더 생각하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포인트를 빠르게 캐치할 수 있을 거예요. 자, 18번 전기력 문제고 원래 19랑 18이 보통 배치가 반대인데 아마 19번이 문제 길어서 18번이 여기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뭐 한번 볼게요. A, B, C, D 되어 있고 같은 종류입니다. 그 다음 가에서 C에 적용하는 게 제로죠. 그럼 한번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지금 B와 C는 A를 왼쪽을 밀고 있으니까 D가 무조건 플러스가 돼야겠죠. 그럼 이렇게 돼버리면 D는 C를 당기고 A와 B는 또 밀어버려서 C가 0이 될 수 있다? 없다? 안 되죠. 그래서 A는 플러스, C는 플러스, D는 마이너스가 나와야 됩니다. 자, 잠시만요. D가 마이너스인가? D 다시 볼게요. D는 자, 다시 A랑 C가 플러스고, 자 다시 그러면 지금 C 입장에서는 오케이. 자, B가 당길 거고 A가 밀겠죠? 될 거고, 요거는 그냥 나에서 볼게요. 자, 플러스고, 자, D가 마이너스가 되면 당겨지겠죠? 얘도 플러스 돼야죠? 해서 D가 플러스입니다. 어쨌든 자, 이렇게 나와주고요. 그 다음에 니은 한번 판단해 볼 건데, 자, 전화량 크기는 B가 A보다 크다라고 돼 있죠. 자, 이거는 어떻게 볼 거냐, C를 좀 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 C 입장에서는
B가 당기고요. 그쵸? 그 다음에 D가 밀어내고요. 그 다음 A가 밀어내죠. 그러면 당연히 이 힘이 B가 당기는 것보다 클 수밖에 없죠. 근데 A는 더 멀리 있죠. 그럼 당연히 전하량은 뭐가? A가 B보다 커야죠. 그 다음에 디귿, 나의 D의 작용 전기력 크기는 나의 A 작용 전기력 크기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거는 이런 관점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C 입장에서는 지금 요거 세 개 합이 0입니다. 근데 B가 사라졌죠. 그러면 오른쪽으로 더 강한 R점이 생기고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런데 나의 상황에서 작용 힘들의 합은 제로 나와야 되고 A는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 힘은 요 힘보다는 클 수밖에 없죠. 따라서 D의 작용 전기력 크기는 A 작용보다 작겠죠. 답은 1번 나옵니다. 자, 19번으로 가볼 건데, 자, 이렇게 마이너스 y 돼 있죠? 돼 있고 제거했답니다. 그럼 B0 B0 2B0인데, 자, 요 놈은 지금 들어가는 방향 만들고 있죠? 그게 사라지니까 여기서 플러스가 되겠네요. 그리고 자, 여기서 만드는 게 1대 3이죠. 그러면 마이너스 B0에서 플러스 2B0 되니까 얘가 만드는 건 마이너스 3B0고요. 얘가 만드는 건 플러스 B0고요. 처음에 이 결과 나오기 위해선 요놈, 즉 원형도선이 만드는 게 플러스 B0가 나와야죠. 따라서 자, 디귿 맞고요. 기억 맞고요. 나의 선 플러스 플러스니까 나오는 방향이죠. 답은 3번입니다. 자, 20번 이것도 좀 난이도가 있는 문항이었는데, 자, P에 가만히 있는 물체 돼 있고 물체 정제는 돼 있죠.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마찰 구간에서 A의 속력은 가이건 나이건 다 감소합니다. 그리고 그 크기가 3대 1이죠. 자, 그러면 이제 마찰 구간에서 물체가 받는 힘을 볼 건데, 일단 중력에 의한 힘이 있겠죠. 가의 상황에선 운동 방향이 올라가는 방향이 이렇게 될 거고요. 나의 상황에서는 이렇게다가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일단 속력이 둘 다 감소해야 되니까 여기선 당연히 감소할 거고요. 여기서도 감소하기 위해선 이 마찰력의 크기가 중력과 수직강력 합보다 커야겠죠. 그리고 합의 비가 3대 1이 나오려면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 바로 지금 요 놈의 힘의 크기를 1이라면 요 놈이 2가 되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3대 1이 나와주죠.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포인트는 우리가 물체가 예를 들어서 자, H 높이만큼 올라갈 건데 뭐 질량 M이라고 할게요. 중력과 수직 항력 합에서 F만큼 받는다 합시다. 여기서 이만큼 올라가게 되면 결국 FH만큼 힘을 받게 되고 요만큼 운동 에너지가 감소하고 이게 다시 포텐셜 에너지의 증가를 만들죠. 자,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지금 마찰 구간이 이렇게 있을 때 지금 중력에 의한 힘이 중력과 수직 항력에 의한 힘이 F면 이 F가 하는 일은 포텐셜 증가 MgH2를 만들어내죠. 그러면 힘의 크기 B가 2대 1이니까 지금 마찰력이 한 일의 크기는 요거의 2배가 되어줄 거고 이만큼의 뭘 만들어낸다? 포텐셜 에너지의 감소를 역학적 에너지의 감소를 만들어내겠죠. 해서 그럼 이제 요걸 토대로 가의 상황을 한번 보면 일단은 기준선으로부터 에너지를 E라고 할게요. 포텐셜 에너지를. 그럼 처음에 MgH1에다가 이만큼의 에너지가 있고 마찰 구간 지나면서 이만큼의 에너지를 날려먹죠. 그래서 R에서 도달하죠. R에 도달하고 정지합니다. 그러면 이만큼이 R에서의 포텐셜 에너지가 되고요. 그게 다시 나의 상황으로 와서 이 포텐셜 에너지가 또 내려오면서 이만큼의 역학적 에너지 감소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만큼의 포텐셜 증가를 만들면서 정지를 해버리죠. 그러면 요거 정리하면 어떻게 나옵니까? 4H2가 H1 나와주고요. 답은 이렇게 4번 되겠습니다. 사실 이제 좀 풀이 영상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그리고 좀 이제 수업 설명하듯이 하면 좋았을 텐데 사실 이렇게 이제 제가 작년 수능부터 시작해서
3월 5편까지 풀이를 하면서 최대한 풀이의 컨셉은 그냥 제가 풀듯이, 그리고 이렇게 풀듯이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시면 충분히 시간 내에 문제를 풀어낼 수 있을 거다 라는 식으로 이렇게 풀이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엄청 좀 친절하고 디테일하진 않아도 좀 제가 말씀드렸던 풀이의 관점들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풀이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